2025년 경주 에이펙. 미국 연방도로안전국 고문이 비웃었습니다. AI 최강국이 왜 크레파스로 길에 낙서를 해놨어? 저는 로버트 미첼입니다. 미국 연방도로안전국 수석 고문, 30년 교통공학 전문가입니다. APEC 참석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로 경주 가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속도로 바닥에 형광 크레파스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초록, 노랑, 빨강. 마치 어린아이 낙서 같았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 1위, 내비게이션 최강 아닙니까? 왜 이렇게 원시적입니까? 촌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고율 43% 감소, 비용은 1000분의 1, 색깔 인식 0.1초, 내비 확인 2초. 인간 본능을 이긴 기술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식 원초적 효율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미첼, 미국 연방도로안전국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30년 경력 교통공학 박사였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AI 기반 도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교통안전 세션에 초청받았습니다. 미국의 첨단 교통 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동료 사라 존슨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연방도로안전국 데이터 분석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 교통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현대 제네시스였습니다.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경주까지 350km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였습니다. 도로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아스팔트가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 바닥에 형광색 선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차선 옆에 굵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사라도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페인트 같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 강국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정확도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왜 도로 바닥에 크레파스처럼 색칠을 해뒀습니까?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원시적이었습니다. 마치 19세기 방식 같았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마 임시 표시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공사 중이거나 보수 작업 중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없어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었습니다. 10km, 20km, 30km. 형광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시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칠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출구가 나타났습니다. 형광선 색깔이 변했습니다.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신사납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는 깔끔합니다. 흰색 차선과 노란색 중앙선뿐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온갖 색깔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이 놀이터 같았습니다.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방향과 강릉 방향이 갈라지는 곳이었습니다. 형광선도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파란색, 다른 쪽은 녹색이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불평했습니다. 사라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박을 만났습니다. 그도 APEC 참석자였습니다. 교통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상한 형광선이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시각 유도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시각 유도선? 21세기에 페인트로 길 안내를 한다고? AI 센서, 스마트 카메라, 차량 통신도 있는데 말입니다.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효과가 놀랍다고 직접 보면 이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버리고 원시적 방법을 쓴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사라와 저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내일 세션에서 미국 시스템을 발표하면 한국도 배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AI 기반 시스템이 훨씬 앞섰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APEC 교통안전 세션이 열렸습니다. 경주 코오롱 호텔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각국 교통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모두 자국 시스템을 자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자였습니다. 미국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 센서가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최적 경로를 계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간 통신으로 사고를 예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킬로미터당 약 1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투자는 크지만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대표도 비슷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정밀 센서와 AI 분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용은 미국과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 차례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형광선이 그어진 고속도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본 그 선들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시각 유도선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색깔로 운전자를 안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페인트로 길 안내. 21세기에? 농담 같았습니다. 사라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출구 접근 시 초록에서 노랑 빨강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분기점에서는 방향별로 다른 색을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첨단 기술을 안 쓰냐고 물었습니다. 한국도 AI 기술 강국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박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간 본능이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인간 본능? 센서와 AI보다 빠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운전자 반응 속도 비교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평균 3초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선을 화면으로 옮기고 정보를 읽고 판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각 유도선은 평균 0.3초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색깔을 보고 즉시 반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효과가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형광 페인트라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도로에서도 빛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해도 실제 효과는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킬로미터당 비용은 약 1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 미국 시스템은 10억 원이었습니다. 1000분의 1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100만 원뿐이냐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페인트와 인건비가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센서도 AI도 서버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AI 기술이라도 아무리 첨단 센서에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 가성비에서 밀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조 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인트 몇 통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함의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도입 전후 비교였습니다. 도입 전 사고율은 킬로미터당 연간 3.2건이었습니다. 도입 후 사고율은 킬로미터당 연간 1.8건으로 떨어졌습니다. 43% 감소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는 67% 감소했습니다. 야간 사고는 71% 감소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페인트로 이런 결과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데이터가 검증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측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독립기관이 검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미국 AI 시스템은 킬로미터당 10억 원 들여서 사고율을 15% 줄였습니다. 한국 페인트는 100만 원 들여서 43% 줄였습니다. 1000배 싸고 3배 효과적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가성비였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모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일본 대표도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사라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정말 맞는 건 아닐까?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는 이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현장 견학을 제안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실제 구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각국 대표들도 함께였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전문가들 모두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구 구간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제센터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상황이 보였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박사가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분기점이었습니다. 형광 유도선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파란색과 녹색이었습니다. 차량들이 접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차량이 자연스럽게 색깔을 따라갔습니다. 급차선 변경이 없었습니다. 끼어들기도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정체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유도선 도입 전에는 이 구간이 병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선 변경 싸움이 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통과 시간이 40% 단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색깔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별도 교육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 뇌가 자동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빨강은 위험, 노랑은 주의, 초록은 안전. 본능적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호등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김 과장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 우려가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할까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첫 주부터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도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구간에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관찰용 차량을 탔습니다. 저는 운전석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인 기사가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형광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간에도 선명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거의 안 본다고 밝혔습니다. 색깔만 따라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훨씬 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구가 다가왔습니다. 형광선이 변했습니다. 초록에서 노랑으로 그리고 빨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색깔이 주는 신호가 본능적이었습니다.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야간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지자 형광선이 더욱 빛났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에 반사되었습니다. 낮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야간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도로 표지판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도 필요하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제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 박사가 추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비 오는 날 사고율 비교였습니다. 도입 전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율이 2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형광 페인트가 젖으면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천 후일수록 효과가 컸습니다. 사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유지 보수도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에 한 번 재도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킬로미터당 5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AI 시스템은 매년 유지비로 킬로미터당 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사라와 저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단순함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것만 좋은 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성비도 놓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돈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맹신에 빠졌다고 깨달았습니다. AI와 센서가 만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인간 본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색깔 인식 0.1초. 그 누구도 어떤 기술도 이길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다음 날 심화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인간 뇌 반응 속도와 교통 안전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화면에 뇌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인간 뇌는 색깔을 0.1초에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 피질이 자동으로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적 판단 이전에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문자나 숫자는 0.5초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5배 차이였습니다. 내비게이션 확인은 더 느렸습니다. 시선을 도로에서 화면으로 옮기는 시간이 1초였습니다. 정보를 읽는 시간이 1초였습니다. 다시 도로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1초였습니다. 총 3초였습니다. 그 사이 시속 100km로 달리면 83m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AI 시스템이 오히려 운전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운전자 판단이 필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레벨 5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예측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와도 시각 유도선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카메라도 색깔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AI가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대비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과장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유도선 도입 전 사고 영상이었습니다. 분기점에서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옆차와 충돌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늦게 확인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유도선 도입 후 같은 구간 영상이었습니다. 차량들이 미리 색깔을 보고 차선을 바꿨습니다. 여유롭게 진입했습니다. 충돌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이 박사가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체 고속도로 4,000km의 유도선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비용은 40억 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사고 감소 효과는 2,000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한 건당 평균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200억 원 절감이었습니다. 1년 만에 투자금을 5배 회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전체 고속도로는 7만 킬로미터였습니다. 한국 방식으로 하면 7천억 원이면 됐습니다. 미국이 AI 시스템에 투자한 금액은 7조 원이었습니다. 10,000배 차이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효율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해외 문의 현황이었습니다. 이미 15개국이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도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일본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대표도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도 도입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후에 이 박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미국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박사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익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페인트 공식은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색상 배치 기준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지 한국이 먼저 개발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실무 안내를 했습니다. 시범 도로 선정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00km 정도 구간에 먼저 설치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6개월 데이터를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전국 확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돌아가면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순함의 힘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기술 맹신을 반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30년 교통 전문가 경력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 덕분에 시스템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배운 쪽은 우리였습니다. APC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방도로안전국 본부였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각 유도선 시스템, 미국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사라가 데이터 정리를 도왔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사고율 43% 감소, 비용 1000분의 1 효과는 3배였습니다. 일주일 후 고위 간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국장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국장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형광 유도선이 선명했습니다.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국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페인트로 길 안내를 한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사고율 감소 그래프, 비용 비교표, 뇌과학 근거 자료였습니다. 한 부국장이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첨단 시스템에 수조 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와서 페인트로 바꾸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매몰 비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국장이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방식을 따라하면 체면이 손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 선진국 이미지가 깎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체면보다 국민 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국장이 고민했습니다. 의회 설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시범 도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100km만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용은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달 후 캘리포니아 시범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 구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지나는 도로였습니다. 출퇴근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이 박사와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지도했습니다. 색상 배치, 페인트 두께, 간격 조절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2주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형광 유도선이 깔렸습니다. 초록, 노랑, 빨강 선들이 도로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촌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미국답지 않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실패하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정체가 줄었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가 감소했습니다. 한 달 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고율이 35% 감소했습니다. 한국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평균 통행 시간이 20% 단축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덜 보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0%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익숙해지니 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비난이 칭찬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주에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30년 동안 교통공학을 연구했는데 단순한 페인트를 왜 몰랐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만 찾았습니다. 단순함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봤습니다. 인간이 색깔을 가장 빠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활용했습니다. 6개월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상원교통위원회였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 방식을 따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미국이 기술 후진국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후진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개발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캘리포니아 시범 구간 결과였습니다. 사고율 35% 감소, 통행시간 20% 단축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전국 확대 비용이 얼마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7만 킬로미터 전체에 7천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AI 시스템 유지비 1년치보다 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싸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효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전국 확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미국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에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배우는 것이 발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한국이 선생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시각 유도선이 깔렸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모든 주요 고속도로였습니다. 총 2만 킬로미터에 설치되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사고율이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는 60% 감소했습니다. 특히 야간 사고가 70%나 줄었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페인트가 미국을 구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CNN도 보도했습니다. 단순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첨단 기술보다 인간 본능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 90%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운전이 편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연방도로안전국 내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국장이 공로상을 줬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주도한 공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저 배워서 적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움직였습니다. 독일이 아우토반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뮌헨에서 베를린 구간이었습니다. 결과는 한국, 미국과 비슷했습니다. 사고율이 40% 감소했습니다. 일본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도쿄 외곽 순환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국에 깔았습니다. 작은 나라라 빨랐습니다. 석 달 만에 완료했습니다. 사고율이 50%나 감소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계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 박사팀이 세계를 다녔습니다. 저도 국제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미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경청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이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유럽 교통안전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박사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시각 유도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을 기술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인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본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깊이 공감했습니다. 발표 후 이 박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사실 우연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10년 전 공사 구간에서 임시로 색 테이프를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걸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연에서 시작되었다니. 하지만 그 우연을 알아본 것이 천재였습니다. 이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원시적이라고 비난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한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미국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유도선 도입 후 교통 문화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들이 더 여유로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의존도가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박사가 한국도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유도선 없는 도로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도시 도로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 회전 구간에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에도 활용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혁신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경주에서 받은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형광 페인트를 보고 비웃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열린 마음을 배웠습니다. 단순함의 힘을 배웠습니다. 미국도 변했습니다. 첨단 기술만 맹신하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효율을 먼저 생각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집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방도로 안전국에 제출할 연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식 원초적 효율. 미국 교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기술은 가장 단순한 기술이다. 가장 빠른 인식은 인간 본능이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웠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30년 경력 교통 전문가로서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복잡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함에도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크레파스 같은 페인트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각 유도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50개국 이상이 도입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공식 규격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이 박사는 국제교통안전 분야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복잡한 기술을 제안받으면 질문합니다. 정말 필요한가? 더 단순한 방법은 없는가? 연방도로 안전국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따집니다. 첨단 기술이라고 무조건 채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또 다른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교차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역시 색깔 기반이었습니다. 교차로 바닥에 신호등과 연동된 LED 조명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빨간불이면 바닥도 빨갛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초록불이면 바닥도 초록색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도 바닥 색깔을 본다는 원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신호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이 박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계속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행자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강남역 교차로였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80% 감소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또 색깔이었습니다. 또 인간 본능이었습니다. 또 단순함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원리는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색깔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능은 방향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국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박사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6개월 후 뉴욕 타임스퀘어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LED 바닥이 깔렸습니다. 신호와 연동되었습니다. 빨강, 초록이 번갈아 빛났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보행자들이 바닥 색깔을 봤습니다. 무단횡단이 줄었습니다. 사고가 감소했습니다. 석 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행자 사고 75% 감소였습니다. 뉴욕시장이 전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았습니다. 인간 본능 활용, 단순함 추구, 비용 효율 극대화였습니다. 그해 말 국제교통안전학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에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50개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경주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형광 페인트를 보고 비웃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청중이 웃었습니다. 공감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38% 사고 감소, 20% 통행시간 단축, 수천 명 생명 구조 효과였습니다. 비용을 밝혔습니다. 2만 킬로미터에 2조 원이었습니다. 기존 AI 시스템 유지비 1년치보다 쌌습니다. 청중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가장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가장 첨단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간 본능이 모든 기술보다 빠르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 박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에게 감사패를 줬습니다.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린 공로였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한국이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배운 학생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더 위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겸손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학회 후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교차로마다 LED 바닥이 빛났습니다. 빨강, 초록이 선명했습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고가도로를 올려다봤습니다. 형광 유도선이 야간에 빛났습니다. 차량들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경주에서 시작된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기술은 복잡할수록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효율은 비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본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원초적 효율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색깔 인식은 수만 년 진화의 결과였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AI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단순함, 효율성, 인간 중심 철학을 계속 연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 경력 전문가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았습니다. 한국이 선생님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방도로안전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변했습니다. 7만 킬로미터 고속도로에 유도선이 깔렸습니다. 주요 도시 교차로에 LED 바닥이 설치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4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만 5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컸습니다. 사고 감소로 연간 50조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보험료가 내려갔습니다. 의료비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길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세계도 바뀌었습니다. 90개국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모든 대륙이었습니다. 국제 표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색상 코드가 통일되었습니다. 초록은 안전, 노랑은 주의, 빨강은 위험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한국은 교통안전 분야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저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교통안전혁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공은 한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초청했습니다. 경주 APEC 3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다시 경주에 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경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3년 전 그 길이었습니다. 형광 유도선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이것을 비웃었습니다. 크레파스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원시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것이 천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념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모두 왔습니다. 이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겸손했습니다. 김 과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장이 되었습니다.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아우토반 사고율이 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제한 속도 구간도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발표했습니다. 도쿄 교통정체가 30%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연간 10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는 더 놀라웠습니다. 전국 사고율이 5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 효과가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미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1만 5천 명 생명 구조, 50조 원 경제 효과, 운전자 만족도 95%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배운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함의 힘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잡한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비용 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겸손을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발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이 박사와 대화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박사가 답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시각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가 유도선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경주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국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밝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오만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첨단 기술만 믿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효율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형광 페인트를 비웃었습니다. 원시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옳았습니다. 단순함이 강력했습니다. 인간 본능이 모든 기술을 이겼습니다. 미국이 배웠습니다. 독일도 배웠습니다. 일본도 전 세계가 배웠습니다. 한국식 원초적 효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잡한 것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싼 것만 효과적이라고 믿으십니까? 경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크레파스 같은 페인트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색깔 인식 0.1초가 모든 AI를 이겼습니다. 1만 5천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단순함의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편견을 버리는 것, 단순함을 인정하는 것, 효율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